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다. 자, 벡터 AP 도트 벡터 AQ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내적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판단할 건 뭡니까? 와, 이 내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이 주어졌을까? 혹은 성분이 주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얘는 성분에 성자도 없지. 맞아?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인 무엇을 이용해서 불화된다? 벡터 A 도트 벡터 AQ는 어떻게 푼다? 절대값 벡터 AP, 절대값 벡터 AQ, 그리고 코사인 세타.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은 가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요, 이 녀석을요, 지금 상황에서 나는 이거 성분으로 접근을 못할 거면 유클리드 기하 쪽에서 접근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P를 상황을 보니까 BC에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내분점. 맞나요? B와 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Q는 어때요? B, 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런데 내분점, 외분점의 개념으로 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딱 보니까 A가 시점이지.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해? 내분점, 외분점으로 접근하려면 벡터 AB와 벡터 AC가 정의가 돼 있어야 돼. 그런데 정의가 안 돼 있어. 근데 나는 필요해. 그럼 어떻게? 정의해야지. 그래서 나는 이 벡터를 벡터 A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를 벡터 B라고 놓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요와 같은 그림이 나오는 문제에서 쉬운 문제는 얘가 출제자가 이미 이렇게 벡터 A야. 얘는 벡터 B라고 놓고 풀어라고 줘. 하지만 요 문제 같은 경우엔 얘가 없지.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요렇게 가정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벡터 AP를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벡터 AP 표현해 보겠습니다. 얘는요, 요 방향에서 요 방향으로 벡터 A에서 벡터 B 방향으로 몇 대 몇으로 내분? 1대2로 내분. 1대2로 내분.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 녀석은 3분의 2 벡터 A 플러스 3분의 1 벡터 B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벡터 AQ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Q는 벡터 A에서 벡터 B 방향으로 2대1로 내분. 그래서 이 녀석은 계산하면 3분의 1 벡터 A 플러스 3분의 2 벡터 B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요. 자, 그러면 뭐 게임은 끝났어요. 얘로 풀어도 되지만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벡터에 그냥 연산으로 풀어버려도 되겠지. 저기 보니까 벡터 AP는 3분의 2 벡터 A 플러스 3분의 1 벡터 B 도트 AQ는 3분의 1 벡터 A 플러스 3분의 2 벡터 B다라고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요, 요거 연산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 곱해버립니다. 두 개 곱해버리면 뭐가 된다? 9분의 2에 똑같은 벡터의 내적은 절대값 벡터 A의 제곱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랬는데 맞죠? 그리고 요거 요렇게 풀면 몇이 나와? 9분의 4 벡터 A 도트 벡터 B. 요렇게 풀면 몇 나오니까? 9분의 1 벡터 A 도트 벡터 B. 그래서 합해버리면 9분의 5 벡터 A 도트 벡터 B. 요렇게 쓸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요렇게 곱해버리니까 플러스 9분의 2 똑같은 벡터의 내적이니까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나는 요 녀석 사이의 각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A와 B 사이의 각은 알아요, 몰라요? 벡터 A와 벡터 B 사이의 각은 몇 도다? 60도다. 그건 알아. 그래서 나는 얘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게임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벡터 A에 절대값 붙여서 제곱했어. 크기의 제곱은 얘 계산하면 몇 나와? 9. 그쵸? 요 크기가 3이잖아. 이놈으로 제곱하면 9예요. 더하기 9분의 5에다가 얘는 벡터 A니까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그리고 코사인 60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9분의 2에 벡터 B의 크기는 3이므로 제곱하면 9가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 녀석 3이죠. 요 녀석 3이죠. 코사인 60도는 몇입니까?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와 9구 약분되네. 요거하고 요거 약분되네. 요거하고 요거 약분되네. 그래서 결국 남는 숫자를 보니까 2 남고 2분의 5 남고 또 2가 남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얘 계산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2분의 1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A, B, Q 삼각형에서요. 네. 그거지? A, B, Q? A, B, C가 아니고요. A, B, Q요. 네네. 저기서 그러니까 그 뭐냐 삼각형에서 네. 어떠한 점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A 대 B로 각도가 A 대 B면 네네. 아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삼각형에서 이렇게 딱 나눠질 때 여거 대 이거는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내분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녀석 내분점 여기가 똑같은 각일 때 요 길이 예 x 대 y는 a 대 b는 s1 대 s2다라는 내분점 개념이 있어요. 네. 되겠습니까? 그럼 예. A랑 이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근데 A랑 B랑 맞잖아요. 그 비율이. 중점일 때는 요게 30도, 30도가 되겠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때 여기 지금 한번 볼게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데 네. 그럼 거기 비율도 같아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죠. 잠시만. 이 각이 다른 거야. 아, 이게 세타 1이고 얘가 세타 2야. 그래서 여기가 같아진 거야. 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다르거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내분점일 때만 요렇게 각이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개념이지 각이 다른 상황에서는 여기가 같다라고 해서 와 여기도 같고 요 각도 같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등분 네. 왜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다르잖아. 그치? 네. 다른데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하고 얘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됐을까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나와 있네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몇 나옵니까?
4분? 쉬운 문제인데 시간 드려요. 같이 풀까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은 두 가지 솔루션으로 접근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 문제를 딱 봤더니 막 성분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 성분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와 같은 식이 나와 있네. 벡터의 연산이죠? 예, 벡터의 연산을 기준으로 해서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솔루션 보여드리도록 하겠다요. 자, 우선 첫 번째 성분 입장에서요. 벡터 A 플러스 T 벡터 B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벡터 A 플러스 T 벡터 B는 계산하면 A에다가 얘를 더하는데 T배를 한 상태죠.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되겠다? 2 마이너스 2T, 콤마 다시 1에다가 T배 해서 더해버리면 1 플러스 3T라는 요런 식이 나오네. 자, 요번에는 T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요 녀석. 얘는 계산하면 2T 플러스 2, 콤마 T 마이너스 3이라고 요렇게 나오네요. 자, 성분을 요렇게 모두 다 구해놓은 상태에서 예, 그냥 성분 가지고 풀면 되겠죠. 자, 2 마이너스 2t, 1 플러스 3t 도트 2t 플러스 2, t 마이너스 3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성분으로 계산하면 요거 두 개 곱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4 마이너스 4t의 제곱 요런 식이 나오네요. 자, 더하기 다시 요 녀석을 요렇게 곱하면 요 녀석이 내적을 구하는 거지. 성분식에서 계산하면 얘는 뭐가 나올까? 3t의 제곱도 보이고요. t에다가 마이너스 9t니까 마이너스 8t도 보이고 마이너스 3도 보이네요. 자, 바로 요 식이 뭐가 된다? ft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녀석의 최대값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이네요. 2차식의 최대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6 플러스 17. 그러므로 마이너스 t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17이므로 얘는 t의 값이 몇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 몇을 갖는다? 17을 갖는다 라고 성분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이렇게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뭐가 안 되는 거죠, 준이군? 계산할 때 여기 저렇게 앞에 거 길이 뒤에 거 길이 나온 거예요. 가운데랑 딱 그건 언제예요? 기억이 안 나. 이거 여기에서는 연산하듯이 이렇게 푸는 거고 여기에는 이 도트를 중심으로 성분으로 표시돼 있죠. 예, 성분으로 표시돼 있을 때 A1, A2 도트 B1, B2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돼 있을 때 계산하면 A1, B1 플러스 A2, B2로 계산하는 거다 라고 배웠어요. 성분으로요? 네. 네. 자,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비슷비슷하게 막 나와. 근데 세세하게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6단원에는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야? 자잘한 개념들이 막 누적돼서 왕창 쌓여 있는 거야. 하나하나 정밀히 계산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해될까? 네.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벡터의 연산의 입장에서 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 벡터의 연산을 기준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다. 그래, 솔루션 2 벡터의 연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FT 막바로 계산해 갈 거야. 너희들이 아는 거. 이렇게 계산합니다. 뭐가 나와요? T 절대값 벡터 A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벡터 A 도트 벡터 B.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T의 제곱 벡터 A 도트 B. 묶어서 쓰겠습니다. T의 제곱 마이너스 1 벡터 A 도트 벡터 B.
그리고 요렇게 마지막 녀석 계산하면 t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이다 라고 요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네. 자, 선생님이 요 녀석 계산해 볼 거예요. 나 벡터 A 성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되겠죠. 크기니까.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요 녀석은요. 벡터 A의 한 번만 더 쓸게요.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그죠? 자, 그리고 코사인. 그냥 풀면 되지. 선생님 미친 짓 하고 있구나. 예. 여기서 그냥 이렇게 풀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면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 얘 계산하면 뭐 나옵니까? 5t 라고 나오네요. 자,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이 녀석 계산하면 몇 나오냐? 4에다가 9, 13, 마이너스 13t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이라고 나와서 우리가 아까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풀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최대값은 몇이다? 17이다. 되겠습니까? 네. 우선 저희가 계산할 때 A 제곱 B가요. 왜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에요?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거 떠먹고 있다. 성분으로 주어질 때 벡터는요. 얘는 뭐야? 얘는 유클리드 기하 입장에서 벡터가 표현이 된 거야. 그런데 해석 기하 입장에서 표현이 될 때는 얘가요. A1, A2, 도트 B1, B2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 유클리드 기하 입장에선 하나하나 전개하듯 풀어서 연산을 해주는 거고 성분으로 주어질 땐 이렇게 곱해서 A1, B1 더하기 이렇게 곱해서 A2, B2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라고 배웠어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지? 예, 그거예요. 다시 얘하고 얘니까 두 개 곱해서 더하기 2개 곱하고 저 값은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적을 하면. 내적은요? 네. 내적은 크기가 아니지. 선생님 그랬잖아요. 내적은요. 이와 같이 있을 때 얘 곱하기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얘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네. 크기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럼 벡터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벡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뭐라고요?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1이죠. 예. 벡터 값은 선생님이 그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 양입니다. 그 스칼라 양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준이군의 문제점은요. 앞에 개념을 안 외우고 왔어. 그치? 선생님이 요거 찾아드릴게요. 자, 26페이지에 있는 개념이에요. 성분으로 주어진 평면 벡터의 내적 26페이지 개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될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저기 있어요. 네. A 내적 그거 A 내적 B에서 저거를요 그냥 아까 네. 전에 했던 것처럼 절대값 벡터 A 도트 벡터 B요? 네. 네, 여기에서 그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코사인. 코사인 하자요. 코사인 세타가요. 네. 최대일 때가 그건 모르고 아니에요. 그건 각으로 주어질 때. 지금은 성분으로 주어져서 이렇게 푼 거예요. 자, 다시 선생님이 벡터의 내적 다시 한번 개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몇 페이지냐? 예. 자, 26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벡터의 내적과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만약에 문제에서 각도에 관한 개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유클리드 기하 입장에서 정리하는 거고 성분이 주어질 때는 해석 기하 입장에서 정리하는 거다. 요거 두 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요 벡터의 내적이요. 또 하나 사용되는 주요한 부분이 바로 29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내적의 연산 법칙의 기본이라 그래서 도트가 나와 있고요. 유클리드 기하에 덧셈, 뺄셈 뭐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도트가 있을 때는 얘를 다항식 전개하듯이 쭉쭉쭉쭉 정리해서 푼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 정도 설명 마쳐도 될까요? 그래서 하나의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난 A라는 방법을 쓸까? B라는 방법을 쓸까? C라는 방법을 쓸까? 요거를 고민을 하고 훈련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34페이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답은? 그거 1번 같으면 아니에요? 자, 우리 이 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의 결과가 이제 0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는 뺄셈이라는 것은 시점이 같거나 종점이 같거나 뭐 이런 특징이 있었죠. 예. 자, 우선은 이거부터 판단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 문제는 유클리드 기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될까? 해석 기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될까? 유클리드 기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벡터라는 개념을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 관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위치 벡터로 정리하는 방법이지. 위치 벡터라는 것은 ABC 중에 누군가 시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BC 중에 누구를 시점으로 삼을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문제를 딱 봤더니 ABC 중에 누가 시점이 되는 게 유리하다? B. A. 왜냐면 이 앞에요. 얘는 풀어서 이제 펼쳐줘야 돼. 시점이 결정이 되는 순간에. 그런데 이 녀석은 어때요? A가 몇 번 등장하고 있습니까? 2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온 이 A를 시점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들어가게끔 이 식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뺄셈으로 정리하거나 끝말 이어가기 덧셈으로 정리하거나. 자, 두 가지 방법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뺄셈으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일명 B 빼기 앞으로 정리해 볼 겁니다. 그러면 벡터 CA 마이너스 벡터 AB 얘는 뭐라고? 도트 뭐라고 정리될 수 있어요? 벡터 AC 마이너스 벡터 AB 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네. 얘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두 번째 솔루션 덧셈을 이용해서 A를 집어넣을 겁니다. 일명 끝말 이어가기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벡터 CA 마이너스 벡터 AB 도트 벡터 BA 플러스 벡터 AC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연산 법칙을 딱 풀어보려고 했더니 와, 이 부분 똑같네? 그쵸? 그러면 이 부분도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얘를 CA라고 앞뒤를 역벡터를 이용해서 바꿔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얘는요, 와, 합차 공식이네. 벡터 A, B의 절대값에 제곱 붙인 거에다가 빼기 벡터 CA의 절대값의 제곱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국 벡터 A, B의 절대값의 제곱은 벡터 CA의 절대값의 제곱이다 라고 나와요. 무슨 삼각형 되겠습니까? 답은 몇 번? 4번. 예, 답은
4번 되겠습니다.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나오겠네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O 가만히 봤더니 요 녀석만 이걸 바꿔주면 되나? 얘만 바꿔주면 되겠네. 아니지. 둘 다를 바꿔야 되나요, 지금? 얘 둘 다를 바꿔야 되네요. 자, 요 녀석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벡터 AB, 요 녀석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벡터 CA 요렇게 바뀌어서 합차 공식에 의해서 요렇게 해서 벡터 AB의 절대값 씌우고 제곱해주면 되고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절대값 벡터 CA의 제곱은 0이다 라고 나와서 똑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 되겠습니까? 네. 자, 예. 그러면 이제 드디어 자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자치다 보니까 우리가 수학 3에서 배웠던 내용들처럼 좀 어려운 자치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쉬운 자치는 평면 벡터의 경우에는 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구하고 싶어? 그런데 그 P를 아주 유치해서 그냥 x, y로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식을 풀어내는 문제. 쉬운 유형 되겠습니다. 얘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95%예요. 자, 그런데 가끔은요 3단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원래 자치문제 풀이법 3단계 배웠지? 맞습니까? 자치문제 풀이법 3단계까지는 가지 않아도 2단계로 풀리는 문제 유형도 가끔 존재합니다. 2단계로 풀리는 문제 유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P를 놓을 때 여기에 XY가 아닌 다른 문자로 놓고 풀었었죠. 물론 이게 다른 복잡한 문장이 올 수도 있어. 이 정도만. 자,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자, 보고 판단해야죠. 성분으로 주어졌네. 성분으로 주어질 때 벡터의 내적은 A1, B1 플러스 A2, B2. 친구분 혹시 선생님한테 숙제 낼 거 없어요? 네. 근데 이번 주가 진짜 막 수익 완전 많아가지고. 선생님 대공부에서 그 얘기 1년 내내 듣는 근데 분위기야. 이번에는 뭔가 축제 때문에 바쁘고 수행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항상 바빠요 대공부. 이번엔 좀 많이 바빠요. 약간 진심으로. 잊고 있는데 항상 많이 바빴어. 우춘이군. 인생이 그래. 너희들 학창 시절이 바쁜 거 같지? 나중에 회사 들어가 보세요. 미쳐요. 오 대박.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즉 그 자치를 구하려면 우선 P를 x, y로 놓고 성분의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식들을 정리해봐야겠지. 이때 벡터 PA는 D 빼기 A. 성분의 뺄셈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 앞에 어려운 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세세한 걸 다 알아야지 연필이 나가요. 요 6단원은. 갑자기 뒷변이어서 분해해야 돼요? 오. 이거 넓이가요. 반절이니까 그러네. 2분의
그 2번 바꾸. 2분의 9파이 정답이에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위에 3점이 주어졌어요. 와우, 성분으로 주어졌네. 해석기하로 푸는 문제구나.